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91.3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에서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동그라미 공생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서민열전. 저는 진행을 맡은 5시 20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서민열전에 출연하신 분 잠깐 소개드립니다. 멘탈 코칭 사회적 협동조합의 이옥희 이사장 자리 함께 하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의상이 저를 확 끌게 만드는데요. 원래 좋아하시는 컬러이신가요? 보라색이 잘 어울리는 여자가 미인이라고 해서요. 미인을 좀 돼볼까 해서 보라색을 입습니다. 보라색이 굉장히 이 사람을 차분하게 만드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본인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시면서 나 오늘 참 행복하다는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해요. 본인이 보시기에 오늘 본인의 행복도가 어느 정도 되실까요? 제가 뵙기에는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 네, 1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주실 겁니까? 10점 만점에 지금 9점. 9점. 네. 이 9점은 굉장히 높은 점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신가요? 일단은 방송? 네. 방송을 탄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거 생전에 처음 해보는 방송이구나라고 생각해서 그 9점을 줬는데요. 네네. 원래는 100점 만점에 100점인데 10점을 주려고 했는데 네네. 제가 시간을 계산을 잘못해서 네. 약간의 그 지각을 네. 해가지고 네. 9점을 주었습니다. 그 정도는 충분히 용인이 됩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9점이라는 점수를 주셨을 때는 다른 분들에게도 그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는 자신이 있기 때문이라고 좀 보거든요.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방송을 듣는 분들께 의미 있는 말씀을 좀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멘탈 코칭 하면 일반인들이 듣기에는 조금 낯설어 할 수 있는 용어입니다. 멘탈이라는 용어는 익히 많이 들어봤지만 멘탈 코칭 하면 이게 뭘까 좀 궁금해할 수 있는데 이사장께서 생각하시는 멘탈 코칭 간단하게 어떻게 소개를 하실 수 있을까요? 저는 멘탈 코칭을 자기 그 마인드 컨트롤 하는데 되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마인드 컨트롤이요? 네. 네. 그 일상생활에서 멘탈 코칭을 배우지 않았으면 굉장히 짜증스럽고 그다음에 그 언어가 순화되지 않아서 그냥 바로 좀 모나게 흘러가고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네. 사실 멘탈 코칭을 배우고 나서 그 부부 대화에도 네.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실제로 본인 경험이신가요? 네, 실제로 경험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멘탈 코칭을 처음 배울 때 이렇게 진행되리라고 생각을 못 했었고요. 사실 원래 제가 사업을 해오면서 네네. 굉장히 곡절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거 뭔가를 좀 해보고 싶다. 그래서 뭐 명상 여행도 떠나보고 또 1박 2일 무슨 깊은 산속 옹달샘 이런 데도 가보고 그랬는데 사실 근원적으로는 치유가 잘 안 됐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멘탈 코칭을 배우고자 배운 게 아니라 사실 그 스포츠 멘탈 코칭을 먼저 배웠었고 그 일환으로 이제 멘탈 코칭 그다음에 공부 멘탈 이렇게 쭉 이어져 왔는데요. 실제로 생활에서 제가 그 남편하고 그 대화에서 되게 많이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실 갑자기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사실 저희 부부가 이제 주일에는 주중에는 저희가 같이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주일에 일요일 아침에 서울대공원을 꼭 갑니다. 두 분이서? 네. 걸어서. 그래서 한 10km나 12km를 걷는데 처음에는 의견이 안 맞아가지고 굉장히
그 트러블이 심했어요. 근데 그때 한참 멘탈 코칭을 배우고 실제로 그 아주대학교에서 그 공부 멘탈을 실습해보고 그럴 때 제가 한참 그 갈등이 심할 때였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멘탈 코칭을 적용을 해봤었습니다. 실생활에. 네네. 실습 겸. 예. 네네. 그래서 지금은 한 3년 정도 흘렀는데요. 네. 굉장히 좋아요. 어떻게 좋냐면 제 남편이 약간 직설적이기 때문에 네. 들으면 기분이 나빠요. 그런데 예전에는 기분 나쁜 거를 바로 감정을 표현했는데요. 네. 지금은 저렇게 날라오는구나. 그럼 난 어떻게 하지? 네. 그러고서 한 템포 쉬고 다음 대화를 그러니까 그걸 받지 않고 다음 대화를 제가 하면은 분위기도 나빠지지 않고 마음도 상하지 않고 그런 일상이 되더라고요. 보통 보면 상대방이 얘기를 하면 바로 감정적으로 되받아쳐서 악순환이 반복되는데 그렇습니다. 그거를 지금 그렇게 안 네, 하게 지금은 됐다는 말씀인가요? 안 하게 됐습니다. 그때 그 부군의 남편 되시는 분의 반응은 어떠셨나요? 이제 그때는 그렇게 서로 오면은 받아치고 오면은 네네. 받아치고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이제 한 템포를 쉬니까 네. 처음에 좀 이상하게 생각을 했죠. 이 사람이 왜 변했지? 변했지. 그런데 지금은 마음 상하는 언어가 딱 날라오면 저는 그거를 그냥 딱 받고 네. 바로 화살처럼 안 가고요. 그걸 먹고 저는 다시 이제 이걸 어떻게 국면 전환을 하지 그렇게 생각하는 약간의 여유가 생겼다고 그럴까요? 와. 마음의 여유가. 사실은 이 멘탈 코칭을 계속 적용을 해 가다 보면은 네. 그 부분이 굉장히 유연하게 지내는 것 같습니다. 와. 근데 보통 사람이라는 게 그렇게 아무리 자기가 조절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감정이라는 것이. 근데 네. 이거는 다 계속 연습하고 반복해서 생기는 얻은 결과인가요? 생활에서 반복도 중요하지만 네. 이 멘탈 코칭을 하는 코치들도 반복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사람이 계속 어떤 한 가지 행동을 할 때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계속 그거 하면 또 식상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멘탈 코칭을 한다 할지라도 그게 잘 되지 않죠. 멘탈이 무너질 때도 무너질 있겠군요. 때가 있죠. 그래서 멘탈 코치들도 끊임없이 재교육 저는 반드시 그게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그렇군요. 하고 우리 코치들이 또 일선에서 그 학생들을 가르치거나 또는 일반 사람들을 코칭을 하더라도 그 코칭하는 순간이 바로 본인들도 교육을 받는 거랑 마찬가지니까 교육자와 피교육자가 같이 코칭이 되는 걸로 느껴지는. 우리 아마 코치들한테 물어보면 그거를 10이면 10명 다 느낀다고. 우리가 코치를 받는다고. 그러니까 코치가 코치를만 해주는 것이 해준 끝나는 것이 게 아니라 예. 그게 바로 자기한테도 영향을 미친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하셨을 때 사업을 하시다가 좀 힘든 과정을 겪으셨다고 말씀을 잠깐 하셨어요. 네. 뭐 사업에 대한 내용을 제가 자세히는 알 수는 없지만 굉장한 고통스러운 일도 겪으셨을 텐데 네. 그때 이 멘탈 코칭과 인연을 맺으신 건가 보죠? 그런 그렇습니다. 계기가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멘탈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반도체 사업을 오래 했었습니다. 해오고 있고요. 그런데 중간에 이제 뭐 금융위기도 겪고 이러저러한 또 직원들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피폐해져 있었고 그다음에 또 너무 많이 아팠고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제 직원들을 운영할 때 감성 리더십으로 직원들을 통솔하고 그 감성 리더십으로 이제 회사를 경영을 해왔는데 그 감성 리더십 부분에 대해서 제가 대학교 교수님이 이제
인터뷰를 해가지고 그거를 이 학부에 네. 교육 교재로 쓰신 적이 있어요. 오, 그래서 네, 이제 예. 저 그때는 뭣도 모르고 제가 그 운영하는 그 내용을 그냥 그대로 영상 촬영해가지고 네. 그거를 학부하고 석사 그 대학원의 이제 감성 리더십 교재로 리더십의 한 부분의 교재로 사용을 하셨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교수님이 제가 힘들어하니까 멘탈 코칭을 좀 한번 받아봐. 그래서 처음에는 멘탈 코칭이 뭔지도 몰랐죠. 네. 그래서 잘 어울리고 또 그 멘탈 코칭을 받으면 약간의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저를 권장을 해주셔서 이제 맨 처음에 스포츠 멘탈 코칭을 배우게 됐고요. 그 스포츠 멘탈 코칭을 이제 수료를 하고 나서 이제 멘탈 코칭 이제 그 지도자 과정을 또 공부를 하게 됐죠. 그래서 그 부분에 멘탈 코칭을 배우지 않았으면 아마 사업 현장 일선에서 굉장히 피폐해져 있어가지고 맨날 그 안에서 지지고 볶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이렇게 뵈면 굉장히 표정이 밝으시거든요. 예. 근데 지금 얼핏 느낌에 그 당시 사업을 하실 그 당시에 힘들었던 과정이 살짝 제가 느껴지는 게 표정에서 그 힘든 과정이 한쪽으로 보여요. 근데 그걸 이겨내셨던 원동력이 이제 멘탈 코칭이라고 하시는 걸 들어보면 멘탈 코칭 전과 후가 많이 이제 비교가 될 것 같은데 본인 입장에서 멘탈 코칭을 알기 전과 후 어떤 변화가 가장 본인 변화가 큰가 한번 좀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멘탈 코칭을 배우기 전에는 이렇게 힘들 때는 네. 책 속으로 빠진다든가 또 뭔가 뭐 다른 방법으로 고통스러우니까 그런 부분을 좀 도망가고 그랬었는데 네. 지금은 되게 쉬워요. 오, 그렇습니까? 예, 문제에 봉착했을 때 네. 아, 이걸 어떡하지? 가장 세 가지 기법. 아,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지? 팩트 체크하는 거. 네, 팩트 예, 체크하는 거. 네. 그다음에 그럼 나는 어떻게 되고 싶은가? 오. 그게 나오잖아요. 네. 그다음에 그래? 그럼 지금 내가 지금 처한 환경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지? 뭘 할 수 있는데? 그러고 이렇게 정리를 하면 그다음에 정리가 잘 안 되면 또 그걸 써봐요. 제가 원래도 멘탈 코칭 배우기 이전에도 네. 제가 A4 용지를 가운데로 딱 접어서 네. 문제점 쫙 적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딱 적고 그런 식으로 제가 풀어나가는 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예. 멘탈 코칭을 배우고 난 후에는 그게 확연하게 확실히 그거를 그러니까 그 전에는 문제가 뭔지 좌측에 문제 적고 우측에 해결 방법 적었지만 네. 팩트 체크 할 수 있는 거 내가 어떻게 되고 싶은 거 그걸 구체적으로 나누지는 못한 거죠. 네네. 뭐 문제는 알아요. 네. 문제는 있어요. 팩트 체크했어. 오케이.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알아. 근데 세 가지 기법으로 하는 거를 몰랐다는 거죠. 근데 이 멘탈 코칭 배우고 나서 내가 해왔던 거에 대해서 업그레이드가 된 거죠. 그렇군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그 부분 접근한 거 딱 좋고 오늘도 저 음. 도착 지점이 네. 시간이 이만큼 되는데 자 어떡하지? 네. 딱 지금 좋아. 내가 어디 있지? 어디 딱 좋아해? 아니면 우리 멘탈 코칭에서 배웠던 기법을 온갖 동원을 다 해가지고 이제 마인드 컨트롤 하는 거죠. 그럼 이제 그게 당황하게 되면 네. 사고도 날 수도 있고. 그렇죠. 위험하죠. 이제 네. 그 일상을 아침에 눈 뜨고 잘 때까지 멘탈 코칭을 다 대입해서 생활하면 되게 맑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혹시 본인만의 기법,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면서 거울에 있는 자기와 대화를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해요. 네. 또 어떤 다른 물건을 가지고 스스로 주문을 외우면서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도 있고, 혹시 이사장께서는 어떤 본인만의 노하우가 있을까요? 자기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방법. 뭐 음식을 먹으면서 할 수도 있겠고. 저는 이제 이렇게
기록하는 거를 아주 좋아하고 기록. 예, 예, 예. 기록의 여왕이라고 해도 아, 여왕이라고 할 정도입니까? 예, 기록물이 너무 많습니다. 오. 실제로 기록하는 걸 좋아해서 그다음에 그날 뭔가 신문을 읽거나 아침에 네. 일어나서 아침에 5시 반이면 신문을 보게 되는데 네네. 신문에서나 아니면 책에서나 이렇게 공감 가는 단어들이 항상 생겨요. 그러면 제가 포켓 수첩에다가 그 공감 가는 걸 반드시 적습니다. 반드시 적고 그다음에 그거를 이거는 좀 오늘만 느끼는 게 아니라 계속 느끼고 싶다 그러면은 포스트잇이나 네. 해가지고 딱 벽에다 붙여놓고 그거 익숙될 때까지 좀 읽고 그렇습니까? 예, 그런 식으로 저는 생활을 그렇게 계속 매일 거의 매일, 루틴화돼 있나요? 네, 루틴화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포켓 수첩이 그러니까 다이어리 노트 말고 네. 포켓 수첩을 어디 여행을 간다 그러면 한 2개 정도 집어가지고 버스를 타고 간다면 계속 그거 보고 가면 지루하지 않고 와 이런 것도 내가 적어놨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회사의 회장님께서 네. 이제 본인은 돈만 벌고 열심히 왔는데 뭔가 글을 적거나 어디 가서 발표를 하거나 하는데 뭘 어떻게 어디서부터 써야 될지 얘기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포켓 수첩에 그게 뭐 그때그때 제가 가슴에 와 닿는 이야기든 단어든 뭐든 적어 놓은 게 있어서 누군가가 그 요약해서 하나하나 적어 놓은 무슨 노트나 하나 좀 빌려줬으면 좋겠다고 그런 적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저는 사실 그 포켓 네. 수첩을 아무나한테 한 2권 주고 그냥 재미나게 읽어보세요. 그런 게 있어서 네. 이렇게 날마다 이제 적어가는 거. 이제 그러니까 뭐 매일 같이는 안 하지만 네. 제가 와 닿는 글이 있다면 항상 그렇게 하고 그러면서 예, 이제 멘탈 코칭도 또 같이 접목을 그렇군요. 예, 그런 식으로. 혹시 괜찮으시다면 네. 가장 최근에 머릿속에 떠오르는 명언, 글귀, 키워드? 되게 궁금하거든요. 지금 그렇게 매일 감동적인 그 문장을 메모하신다는 게 굉장히 아주 신선하게 와닿아요. 소개해 줄 만한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제가 갑자기 그렇게 훅 네. 들어오시면 네네. 대답을 못 하는데 제가 즐겨 쓰는 네. 게 있어요. 네. 그 일본 작가 나스메 소세키의 홍시여 잊지 말게나 홍시여 잊지 말게나. 그대도 젊었을 때는 떨었다는 것을. 젊었을 때는 홍시가 떨었잖아요. 그 말을 되게 좋아하고 그다음에 어떤 상황일 때 우리도 다 개구리 올챙이 시절이 있듯이 네네. 우리도 다 미숙한 상황에서 부단한 생채기 나고 깨지고 일어서고 해서 지금까지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하고 자만할 게 아니라 이제 홍씨 너도 정말 젊었을 때는 떨었으니까 이제 경구죠. 네네. 그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니 사실 모 가수의 홍시라는 노래가 있긴 해요. 네. 근데 그 홍시를 들을 때 막 애정이 넘치는 이유가 있는데 네. 지금 소개해 주신 이 글귀를 들으니까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게 참 멋집니다. 이 홍시요. 이 방송을 듣는 청취자분들도 이 말씀의 의미가 되게 와닿을 것 같은데 그 지금 멋진 목소리로 한 번만 더 읊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네네. 이 경구는 일본 작가 나스메 소세키가 말씀을 하신 건데요. 글을 쓴 건데 홍시여 잊지 말게나 그대도 젊었을 때는 떨었다는 것을. 제가 지금 막 감동이 확 몰려오는 느낌이 들어요. 홍시를 빗대서 우리 인간의 모습을 표현한 것 같거든요. 네.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전달되는 감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멘탈 코칭 사회적 협동조합의 이오키 이사장께서 말씀하신 홍시. 네, 갑자기 홍시가 먹고 싶어지긴 합니다만. 네. 홍시한테 보내는 글로 오늘 1부 순서를 정리하고요. 잠시 후에 음악 한 곡 듣고
또 다른 얘기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1부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진행하신 함께 참여해 주신 이옥기 이사장, 저는 진행자 5시 20분이었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생각이 난다. 홍시가 열리면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자장가 대신 젖가슴을 내주던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눈이 오면 눈 맞을 새라, 비가 오면 비 젖을 새라. 험한 세상 넘어질 새라. 사랑 때문에 울먹일 새라. 그리워진다. 홍시가 열리면 우리 엄마가 그리워진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도 않겠다던 우리 엄마가 그리워진다. 생각이 난다. 홍시가 열리면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해초리 치고. 네, 방금 낯익은 노래가 들렸는데요. 혹시 이 노래 아시나요? 어떤 노래인지? 네, 홍시 네.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그 홍시의 그 홍시 같은데. 홍시는 홍시인데 네. 표현의 길이 네.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 홍시여 잊지 말게나 그대도 젊었을 땐 떨벗던 것을. 이 말씀 참 굉장히 와닿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경험과 어려움을 겪을 때도 늘 초심을 잃지 말자. 그리고 그 과정을 꼭 되새겨보라. 이런 느낌으로 제가 좀 이해가 되거든요. 자, 그런 과정에서 멘탈 코칭을 쭉 공부하시고 지금 전파하시는 입장에서 사실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을 때 계기가 이제 분명히 있었을 것 같거든요. 아까 말씀 들어보면 사업을 하시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이제 있으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사업과 사람의 마음이 완전히 따로 노는 건지, 저는 사업을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직접 경험해 보신 입장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의 마음이 어느 정도 이 연관성이 있고 중요한 건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이제 반도체 사업을 꽤 오랫동안 운영을 해왔어요. 근데 그 운영을 해오면서 이렇게 기업은 사실 예전에는 이윤 추구가 목적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배웠죠. 네. 근데 지금은 기업이 가치 추구지 이윤 추구라고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건 뭐냐면 예전에 산업사회 초기에는 무조건 이익을 많이 내야 되는 게 회사의 그 목적이었죠. 네. 그리고
지금도 그거는 마찬가지지만 기업의 매출은 인격이라고 얘기해요. 인격이요? 예, 사람의 인격처럼. 네. 그다음에 이익을 내지 않는 기업은 악이라고 표현도 많이 하거든요. 인격이 없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오랫동안 기업을 운영을 해왔고 해오는 과정 중에 굉장히 그 어려움이 사실 많습니다. 그다음에 대한민국 중소기업 운영하는 일이 아주 어려운 일인데 기업을 운영을 하면서 사실 마음을 사지 않으면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업 운영과 멘탈 코칭 또 마음 이거는 불가분한 관계죠. 불가분한 관계고 사실 그 멘탈 코칭 배우기 이전에도 직원들의 마음을 사는 방법으로 저는 편지를 많이 써줬거든요. 편지라면 손편지 네, 말씀하시는 손편지를 건가요? 많이 써줬고 그 손편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손편지가 그 상대방의 마음으로 전달되는 부분은 그냥 일반 언어나 또 메일보다 메일이나 네. 또 PC로 뽑아서 주는 그 전달하는 거하고는 아주 천양지차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운영 경영을 할 때 직원들의 마음을 사는 부분은 손편지로 대체적으로 많이 했고요. 이제 그거 예를 든다면 네. 뭐 경조사 있을 때 항상 손편지 써가지고 그것도 온거지에다 써가지고 이제 소정의 그 사례나 네네. 뭐 기부나 이런 거를 넣어서 주고 또 직원들이 무슨 이제 저희가 병력 특례업체였기 때문에 군대를 가거나 그러면 항상 편지 써주고 또 힘들어하면 편지 써서 용기를 주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해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 사업하면서 어렵고 힘들었던 부분이 결국은 멘탈이 깨져서 그런 거거든요. 왜냐하면 어려운 상황은 누구한테 다 있는데 멘탈이 깨지면 다시 회복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업하는 사람들도 제 경험에 비롯해서 보자면 이 멘탈을 공부하는 거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제가 사업을 25년도 넘게 해오고 그다음에 멘탈 코칭 공부를 했고 이 부분이 뭔가 좀 풍성해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마음속으로 사업과 마음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가름이 된다는 걸까요? 이제 그거를 가름이 되는데 그치지 않고 네네. 이거를 실행해 보는 것이 과제죠. 그러니까 그 저 자신한테 실행해 보거나 가족한테 또는 우리 회사 구성원들한테 회사 조직원들한테도 네. 하고 그다음에 우리 코치들이 일선에 나가서 학교 교육 그거에도 접목해서 실행해 보는 게 가장 관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냥 사업하면서 마음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일반 중소기업도 소상공인 이런 분들도 네. 멘탈 코칭을 좀 배워서 사업하는 데 적용을 하면 네. 아주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을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 중에서도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사실 중소기업 운영하시는 분도 계실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 말씀이 굉장히 그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사람들 마음이 중요하다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 이거를 직접 적용하고 실천해 보신 경험상 네. 이게 굉장히 유효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 내용 멘탈 코칭을 적용해서 어떤 좋은 결과, 뭐 나쁜 일도 있었겠지만요, 또는 실패도 있었을 테고, 근데 참 의미 있는 일이 있었다 이런 사례가 좀 궁금한데 회사든 또는 어떤 가정이든 어떤 경우든 간에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네, 그 주변에 이제 그 중소기업 운영하는 지인들이 많죠. 네네.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친구들도 많고요. 네. 그런 친구들이 굉장히 그 시리에 빠졌을 때 상담 많이 옵니다. 네. 이 경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상담 받으러 오시는 거군요. 네. 그럴 때 이제 자기 마음, 자기 상황을 다른 사람한테 나를 내비친다는 건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그 사람이
다 내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끄집어낼 수 없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잘 들어주고 적당하게 질문 던져주고 그렇게 해서 한 5번 정도 하면은 굉장히 그 힘을 얻어가지고 나도 다시 한번 뭔가 해볼 수 있겠다라는 힘을 얻어서 나가는 모습. 그리고 지금 사업을 아주 잘 하고 있고요. 아, 실제로 그런 예, 경험을 많이 예, 하셨나요? 많이 했습니다. 아, 그러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나는 그냥 몇 번, 서너 번 정도 얘기를 했는데도 이런 좋은 결과가 있었어라고 느끼면 이 멘탈 코칭이 무슨 문제 해결하는 어떤 도깨비의 방망이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네. 그런 건 아니겠죠. 네, 그 이제 멘탈 코칭의 어떤 그 기법보다는 네. 여러 가지 기법이 있을 수 있죠. 있는데 그거를 그 상대방에 맞게 적절하게 어떻게 전달하고 또 어떻게 피드백을 받는지, 그러니까 끌어내는가에 그거는 각자 멘탈 코칭을 하는 코치들의 역량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제가 무슨 답을 하려면 누군가가 나한테 질문을 해줘야지 답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툴이 되겠네요. 네네. 실제로 그 이사장께서 다른 분하고 대화할 때 그런 질문 기법을 많이 하시나요? 첫 번째는 많이 들어주죠. 경청을 많이 해주고 네네. 그다음에 질문을 하려면요 정말 책을 많이 읽어야 해요. 질문을 하려면 책을 많이 읽지 않으면 네. 질문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오. 그래서 제가 그 평상시에 네. 생활 신조가 걸을 수 있을 때까지 일하고 네. 죽을 때까지 공부하자. 잠깐만요. 다시 한번요. 걸을 수 있을 때까지 일하고 죽을 때까지 공부하자. 네. 저 생활 신조라서요. 야. 지금도 그러니까 그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열심히 하죠. 사실 그러니까 공부를 꼭 학교 공부, 학습 공부뿐만 아니라 제가 알지 못하는 분야에 대해서도 공부를 좀 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러니까 너무 자투리 시간 없이 네네. 공부하는 데 매달리는 것 같기도 해요. 사실. 지금 잠깐 말씀 얼핏 느낌에 네. 뭐 워낙 공부를 사실 공부를 좋아하는 건 좀 어폐가 있긴 합니다. 근데 공부를 하는 거를 그래 꺼려하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좀 있어요. 뭐냐면 공부 얘기할 때 되게 에너지가 넘쳐요. 막 즐거워하고. 지금 이사장께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뭐 예를 들면 어떤 학위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본인이 스스로 연구해서 어떤 결과를 낸 그런 것도 있으실 것 같은데 네. 혹시 괜찮으시면 소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뭐 여기 이렇게 얘기하는 게 여기 그 방송에 어울릴지 모르겠지만 사실 제가 상업학교를 나왔고요. 네. 상업학교를 이제 명문 상업학교를 나와서 네. 박사학위 받기까지 굉장히 한 40년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10년 주기로 학사학위, 석사학위, 박사학위까지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19, 29, 39, 49 그렇게 할 때 구자가 있을 때 다음 10년을 좀 계획을 해보거든요. 다음 10년을 계획을 하는데 이제 그렇게 해오면서 일하면서 2년제 갔다가 또 4년제 편입해가지고 갔다가 또 한 10년, 그러니까 2003년, 13년, 23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2003년 한 2008, 20년 전에는 학사학위를 했고 2013년, 23년 이렇게 석사, 박사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혼자 아니고 회사 운영하고 가정 있고 아들도 있고 남편도 있고 그런데 제가 이 모든 것을 해올 수 있었던 거는 이제 끊임없이 공부를 하려고 하는 그 멘탈 관리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와서 제가 나이가 꽤 많이 들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멘탈 코칭을 공부하다 보니까 그 동안에 제가 저 삶을 살아왔던 것들이 거의 멘탈 관리였던 것 같습니다. 아, 돌아보니까 그렇게 정리가 되신다는 거죠? 예. 그래서 멘탈 아. 코칭을 공부하고 나서 이오키 멘탈은 이렇게 잘 관리가 되어서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멘탈 코칭을 내가 현장에서 풍성하게 나가서 일을 못하지만 나한테 향해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이 멘탈 관리, 멘탈 코칭에 대해서 네. 현장에서 배우지 않았어도 바로 접목시켜가지고 네. 예전에 한 20% 했다면 지금 50%, 80%를 펼칠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대로라면 누구나 자기만의 멘탈 관리가 가능하다? 네. 그렇게 이해도 되나요? 예. 멘탈 관리 가능한데요. 네. 이제 삶의 어떤 가치관하고도 일맥상통하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한테나 다 뭐 적용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삶의 가치관과 연관돼 있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항상 공부하자. 네네. 그다음에 뭐 일을 하자. 그다음에 저 가치관이 뭐 네. 거창한 건 아니고요. 네. 내가 내 주변 사람들을 감화시켜 주자라는 게 또 저의 가치관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네네. 저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주변의 사람들한테 이 좋은 마음, 또 좋은 에너지 이게 전달되도록 그러니까 그게 분위기로 전달될 수도 있고요. 또 물질로도 될 수도 있고 또 언어로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부단히 노력하지 않으면 네네네. 제가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그걸 남을 공감시킬 그렇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아까 하셨던 말씀이 아주 확 와닿습니다. 또 한번 걸을 수 있을 때까지 일하고 죽을 때까지 공부하자. 네. 이거 엄청난 충격인데요. 왜냐하면 걸을 수 있을 때까지 일하는 거는 누구나 생존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느껴지긴 해요. 네. 그런데 죽을 때까지 공부하자고 하는 거는 너무 스트레스 아닌가 싶기도 한데 이게 반드시 책을 넘기는 영어 수학 공부는 아니겠죠, 물론. 그렇습니다. 네, 어떤 의미로 저희가 공부를 해석을 하면 적절할지. 이게 우리가 세상이 바뀌는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네네. 공부를 하지 않으면 그 시대에 따라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보조를 맞추기 어려우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다는 섭렵을 못할지라도 어떻게 돌아가는 것은 알고 같이 동시대를 살아야지. 네네네. 그렇다고 나는 전혀 몰라. 이거 할 수가 없어. 이렇게 하지는 말자라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제 교육기관들도 자기가 관심만 가지면 어디든지 뭐 유료든 무료든 그렇죠. 찾아가면 프로그램들이 워낙 있으니까요. 많으니까. 네. 네.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아. 잘 할 수 있는 거 어떤 거라도 그렇게 공부하자라는 취지죠. 그러면 시대의 변화에 뒤처지지 않도록 네. 늘 그 시대에 필요한 어떤 분위기를 캐치해라. 네. 이렇게 저희가 이해하면 되는 그렇습니다. 건가요? 예. 그렇군요. 예. 우리가 한 3년 정도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좀 나아지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여전히 그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었던 과정을 지금도 겪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또 아직도 힘들어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거든요. 네. 지금 말씀 들어보면 그런 거를 다 이겨내시고 어떤 극복해내신 좋은 사례들이 많으신데,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께 힘들지만 좀 참고 견디고 힘내보자, 힘내세요라고 하는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를 좀 던져주신다면 어떤 얘기를 하실 수 있을까요? 예전에 옛날 말에 첫 술에 배부르랴 그런 말이 있잖아요. 네. 네. 저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뭐 특별하게 잘한다거나 또 뭐 이렇게 큰 달란트를 갖고 태어났다거나 또는 뭐 뒷배경이 좋다거나 이런 거는 없고요. 정말 끊임없이 공부하고 그다음에 너무 어려운 과정이지만 긍정 마인드로
자기 길을 걸어가면 시간이 조금 걸릴지라도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다고 저는 아주 확신합니다. 아, 네. 여전히 공부를 강조하시는군요. 네. 끊임없이 공부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자기만의 길을 가자. 네. 이렇게 그 내용을 한 번만 더 정리해서 마이크에 말씀해 주시면 아마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새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코로나 3년 동안 거의 그 공백 상태로 지나왔는데요. 현재도 사실 중소기업도 어렵고 소상공인들도 어렵고 어찌 보면 각자 개인들도 굉장히 이 멘탈이 정말 많이 깨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누가 내 손에 뭘 쥐어주는 건 아니잖아요. 스스로 해결해 나가야만이 내가 진일보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환경이지만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차곡차곡 해 나가면서 또 긍정 마인드로 또 모르면 공부를 해서라도 그 모든 습관들이 그 누적되어서 좋은 결과가 나타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그 특히 또 젊은이들이나 나이 든 사람들이나 강조하고 싶은 거는 적는 거요. 메모? 메모. 아, 기록? 네, 기록. 그런 말 있잖아요. 기억의 뇌는 머리에 있지만 네. 기록의 뇌는 손끝에 있다고. 그렇게 네. 그 말도 되게 제가 좋아하는 멘트거든요. 잠깐만요. 이게 너무 네. 좋아서 지금 메모를 해야 되는데 한 번만 더 말씀해 네. 주십시오. 기억하는 뇌는 머리에 있고요. 네네. 기록하는 뇌는 손끝에 있다고요. 아. 기록. 한번 기록을 하면 내 손끝을 지나간 기록은 기억은 잊혀질 수 있는데요. 네. 기록은 잊혀지지 않습니다. 계속 메모하고 네, 쓰는 계속. 게 더 중요하다는 아주 말씀인가요? 아주 중요하죠.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해도 오. 그냥 기록하면서 그럼 그 기록을 해놓으면 수첩이 나중에는 자기가 이력이 되거든요. 네네. 그리고 거기에서 제품도 아이디어도 낼 수도 있고 또 힘들 때 극복할 수도 있고 그렇군요. 네, 그 부분이 저는 저의 모든 것의 자산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일기 써오는 것도 저의 자산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아까 손편지 쓰신 거 네. 그런 것도 전부 다 일환이겠군요. 일환입니다. 사람을 그게, 대하는 네네. 기록이 네. 남아 있는 네. 것이기 때문에. 네. 네, 전국적으로 제 손편지를 받은 사람들 네. 손 들고 나오라면 어? 엄청난 많은 숫자의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자, 지금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여러분. 네네. 거의 한 20만 명쯤 되는 것 같은데. 아니요, 저 지방도 많이 있고요. 근데 어쩔 때는 사실은 5분 안에 쓰거든요. 손편지. 거의 그 숙달되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요? 별 마음속에 있는 글을 어렵지 않게 이제 써서 그 뭐 보낼 때 네네. 또는 뭐 계절이 바뀔 때 또는 뭔가 메시지가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다양한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손편지 쓰는 걸로 저 한번 강의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세요? 기회 된다면 다음에 네. 이 방송에서 네. 손편지 쓰는 법에 대해서 한 번 더 초청을 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멘탈 코칭 사회적 협동조합의 이옥희 이사장께서 말씀하신 게 굉장히 와닿네요. 아까 말씀하셨던 걸을 수 있을 때까지 일하고 죽을 때까지 공부하자. 또 하나 있습니다. 기억의 뇌는 머리에 있지만 기록의 뇌는 손끝에 있다. 일부에서 소개해 주신 홍시보다 더 와닿고요. 제가 지금 이렇게 메모하면서도 이 말이 굉장히 힘이 되네요. 네, 그냥 감사합니다. 우리는 간단하게 손을 놀려서 글을 쓴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뇌를 자극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네요. 보니까. 네. 네. 자, 기억과 기록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고의 문제보다는 우리가 멘탈 관리가 왜 중요한지 살아가면서 많이 경험을 했을 텐데 오늘 이옥희 사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우리 모두에게 큰 힘과 격려가 될 거라는 생각이 확신이 듭니다. 네,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에서 보내드린 방송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동그라미 공생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서민열전 오늘은 멘탈 코칭 사회적 협동조합 이옥희 이사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기회에 좋은 콘텐츠로 다시 한번 뵙도록 하고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 5시
20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조금만 더